금수저 사람들이 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해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부를 챙기고 지위를 챙겼는데 또한 분노한 것이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게 지난 8월 9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계속 하나씩 나와가지고 지금 눈덩이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법무부라는 곳이요, 사실 우리나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 주무부처의 장관을 이제 저희가 검증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비디오 머그가 이 의혹들 중에서 핵심 의혹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이게 딱 키워드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논문 그리고 장학금,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요. 판넬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은 2005년에서 2006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2007년 국내에 있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학사를 마친 이후에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두 학기만 다니다가 그 학기 중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근데 문제가 이 진학하는 과정마다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게 이제 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죠. 근데 외고 입학해서 고등학생 때 영어 논문을 쓰고 일저자가 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썼다는 논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한영외고에 입학을 하고 나서 2007년에 한영외고 유학반에서 운영하고 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인턴십은 2주의 기간 동안 걸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턴십 프로그램 어디서 이루어졌냐?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의과대학에서 담당했던 교수는 누구냐? 한영외고의 학부형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여기에서 썼다는 논문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거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내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 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6장 분량이 되고요. 다 영문으로 쓰여졌고요. 이 영문으로 쓰인 논문이 어디에 게재가 됐느냐? 2009년 대한병리학회라는 국내 학회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제목도 어렵고 영어 논문이고 이게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로 쓸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성훈 기자 혹시 일저자의 의미가 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논문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핵심 저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논문을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연구 주제를 이해하고 있고 이 논문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실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저자라고 하는데, 그런 일저자가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등학생이 일저자가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담당 교수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고등학생이 무슨 일저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고등학생은 왜 일저자를 하면 안 되죠? 이 실험이 복잡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기여를 했어요. 이게 또 영어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걔가 나보다 잘하는 거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아니에요. 작성하는 거예요. 번역하고는 달라요. 일부러 안 넣은 건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갖고 안 넣은 거예요. 지금 교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체 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연구 부정 행위를 규정하는 그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등재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이 저자의 정보가 어떤 의도적으로 좀 왜곡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연구 부정 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적절한 저자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연구 부정 행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대입과도 관계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구윤리회를 열어서 이걸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당국대에서 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요, 조 후보자 딸의 어떤 입학과 진학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환영회고 이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을 하잖아요. 이 생명과학대학에 입학을 한 전형이 수시 전형입니다. 이 수시 전형에 이 논문을 제출을 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입시 전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고1 때 이 논란이 되는 인턴을 했고, 근데 고3 때도 또 인턴을 했다고 하던데요. 조 후보자 딸이 고3이었을 때였고요. 이때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턴 활동을 한 게 알려지기로는 3주 정도의 그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한 일이 좀 비슷한데요. 이 논문에는 3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 그런 기회를 쉽게 갖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논문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점 때문인 겁니다. 사실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큰데 네, 그렇죠. 조국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기가 8월 22일 오후잖아요. 저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 후보자는 2번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학금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학원의 표를 보면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죠. 2014년에 서울대 한경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이 대학원에 입학해서는 단 2학기만 재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2학기에 2번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약 400만 원을 받아서 약 8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을 합니다. 이 장학금은 누가 준 장학금이냐? 관악회라는 곳에서 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2학기, 딱 2학기만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2학기만 재학을 했잖아요. 이 2학기 이후에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재학하는 2학기 동안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서도 냈을 거고 이 지원서를 내기 위한 준비도 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실하게 수학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장학금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악회에서 주는 장학금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던 장학금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사실상 그 서울대학원, 한경대학원의 수학에 집중하기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서도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아, 얼마나 받았나요? 장학금을요, 6학기 연속으로 받았어요. 6학기 연속으로 받았더니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입학을 한 첫 학기가 되겠죠? 세 과목 낙제를 합니다. 낙제를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게 사실상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학금은 또 어떤 장학금이었냐면요, 이 조 후보자의 딸을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낙제를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이유가 뭘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지도교수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에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입니다. 근데 일단은 사모펀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모펀드는요, 이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요. 고위험, 고수익의 어떤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죠.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한 5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약속한 금액은 74억여 원이에요. 그러면 약정한 금액보다 자기 재산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실제 약정 금액과 출자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약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얼마를 투자했느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투자한 곳이 지난 2017년에 한 가로등 자동 전멸기 생산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이 업체가 2009년 이후에 뭐 서울시청이랄지 광주시청이랄지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수십 건의 이 사업을 수주를 한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시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잖아요,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만일에 이 업체가 뭐 조국 후보자의 위세를 얻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위세를 얻고 그 사업을 수주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의 대표는 이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펀드를 처음에 조국 후보자 가족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인 거예요. 근데 이 오촌 조카가 사실상 이 운용사의 오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사모펀드 투자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10억 5천만 원을 지금 투자했잖아요. 추가로 뭐 더 투자를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오촌 조카가 이걸 소개해 준 건 맞지만 이 운용사의 뭐 오너거나 뭐 이런 펀드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SBS 보도본부 인사검증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이 전용훈 기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무를 회피한 의혹이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체의 대표이자 사학재단의 이사장인데요. 그리고 이 건설업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동생,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또 다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학재단에서 경남 진해 웅동중학교라는 곳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 건설 신축공사를 자신의 이제 건설업체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체는 또 공사를 자기 아들, 둘째 아들 건설업체죠. 여기에다가 공사를 하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 신축공사 자체는 1996년에 계약을 해서 1998년까지 이어지는 건데 97년에 IMF가 오면서 이 건설업체, 아버지의 건설업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2억 원의 채무를 이 건설업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4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때 신축공사 공사 대금도 못 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웅동학원이 52억 원의 공사 대금을 못 줬고 이 채무도 42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기술보증기금의 42억 채무가 고려종합건설에 있는데 이거를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동생 이렇게 3명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2013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는 이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같이 보증을 섰던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이 빚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망했을 때 이 재산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 동생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렇게 채무를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쪽에 52억 원 재산 채권이 또 발견된다는 점이 지금 의혹으로 드러난 점입니다. 이 동생 부부가 이 재단에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얘기, 어떤 논란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게 이
동생과 이 동생의 전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웅동학원에 소송을 내서 이때 안 줬던 공사 대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아, 이겼어요? 네. 좀 이상한 게 웅동학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52억 원, 지금은 100억 원을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도 안 됐고 변론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법원 민사소송이니까 이쪽에서는 뭐 변론을 하지 않고 거의 포기하겠다라고 간주해서 그냥 100억을 넘겨주게 된 상황인 거죠. 당시 그 소송이 진행될 때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슈였나요? 그때 당시에 거의 10년 가까이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웅동학원 재단의 재산을 그대로 이제 동생 부부한테 넘겨주는데 그때 당시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으니까 이제 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이사도 알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상한 소송을 진행해서 거액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도 연루된 게 아니냐, 책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이 소송을 거는 과정에 위장위원을 했다.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또 소송이 또 복잡한데 공사대금을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동생 건설업체가 나눠주는데요. 이 채권을. 그러니까 20억 원을 이 전처한테 넘겨주고 80억 원은 다른 코바 C&D라는 동생이 지금 세운 건설업체에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자기 아내한테 그리고 80억 원은 자기 회사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또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지금은 카페 휴고라는 회사로 돼 있는데 이 80억 원의 채권을 가진 거죠. 이게 소송 당시에는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난 뒤에 갑자기 이게 이혼했다는 전 아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문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국 후보자 측,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름만 전 부인 이름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양도할 권한이 동생한테 있다라는 걸 사실 실토한 셈이죠. 제가 부산에도 며칠 전에 내려가서 이 카페 휴고라는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예,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카페 휴고가 광안리에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 13층에 사무실이 등록돼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가 호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냥 호텔 객실로 돼 있는 상황이라 회사 자체가 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좀 이상하다. 채무 변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검증을 해볼 만한 또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은 정리하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 웅동학원이라는 사학재단 자신의 가족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사학재단에서 거액의 돈이 동생 가족에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로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했느냐, 제대로 본 게 맞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국 후보자의 가정 환경 이런 가족들의 이런 얽혀있는 돈이라든지 위장 이혼 의혹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위법하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각과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이사 공개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